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굉음이 들리십니까? 쾅 하고 터지는 이 소리, 이것은 추포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입니다. Here we go.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애원하며 돌아오라고 무릎 꿇었던 전설적인 발롱도르 수상자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이 중국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독 선임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친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굴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지난 6월에 감독까지 경질한 중국. 새로운 감독을 찾지 못해 9월에는 공개 모집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던 인물이 바로 칸나바로였습니다. 자신의 감독 커리어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고 2019년엔 슈퍼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안겨줬던 바로 그 남자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칸나바로는 자신을 키워준 중국의 손을 뿌리치고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우즈베키스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중국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매력이, 미래가 우즈베키스탄보다 못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태의 전말을 한번 큰 그림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되자마자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6월 곧바로 이반코비치 감독의 목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적 부진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감독을 경질했으면 당연히 발빠르게 후임자를 물색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몇 달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을 이끌 사령탑을 찾겠다며 물밑에서 움직였지만 그 어떤 유능한 감독도 중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9월 그들은 자존심을 내던지고 감독직 공개 모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축구 대국이라 부르는 나라가 감독을 구하지 못해서 마치 장터에서 일꾼 구하듯 공개적으로 감독을 구한다고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절망의 끝에서 그들이 내린 전술적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한때 자신들을 이끌었던 파비오 칸나바로를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없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굴욕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그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칸나바로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니콜로 스키라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칸나바로는 유럽 구단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때 자신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감독으로서의 기회와 유일한 리그 우승컵을 안겨줬던 중국 축구가 아직 오지도 않은 유럽의 잔재적인 제안보다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굴욕입니다. 하지만 비극의 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즈베키스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받는 아시아 축구에 떠오르는 신흥 강호, 그리고 로마노 기자의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집니다.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는 칸나바로와 공식적으로 접촉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중국은 애타게 뒤를 쫓고 있는데 정작 그 목표물은 옆집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이것은 인재 영입의 완벽한 실패이며 중국 축구의 매력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그 속살까지 적나라하게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독 선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며
중국 축구의 얼굴에 2번이나 침을 뱉은 이중의 굴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독 파비오 칸나바로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광저우와 텐진 시절 그들은 칸나바로에게 감독으로서의 첫 기회를 주었고 막대한 돈을 안겨주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슈퍼리그 우승이라는 유일한 감독 커리어의 영광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는 중국 축구가 낳고 기른 작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품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유럽에서의 감독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지난 4월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경질, 손을 내밀며 환영하는 친정집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 언론이 사용한 속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닭쫓던 개.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 닭의 뒷공무니만 하염없이 쫓다가 결국 그 닭이 다른 집 지붕으로 날아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만 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칸나바로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두 나라 축구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두 팀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볼까요? 한쪽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고 감독은 공석이며 리더십은 혼란에 빠진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희망 없는 과거와 암울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 AS 로마 같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진한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현재와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있습니다. 명성을 다시 쌓고 싶은 칸나바로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중국 대표팀 감독직은 실패가 거의 보장된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의 감독 프로필에 또 하나의 오점만 추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우즈베키스탄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유럽 재진출을 위한 황금 발판입니다. 월드컵에서 그저 괜찮은 성적만 거두어도 그는 즉시 유럽 감독 시장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비극입니다. 바로 미래가 과거를 이긴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필사적으로 칸나바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칸나바로의 마음과 이성은 이미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중국 축구가 제시하는 미래라는 프로젝트가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처참할 정도로 매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때 막대한 자금력으로 아시아 축구를 호령하던 그들이 이제는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우즈베키스탄보다도 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계의 판도가 그 위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과거 독일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요하임 레브, 우리에게도 익숙한 파울로 벤투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이 모두 중국의 제안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키웠다고 자부하던 칸나바로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독 영입 실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 방향성 없는 비전에 대해 전 세계 축구계가 보낸 불신임 투표와도 같습니다. 국제적인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칸나바로 사태는 단순히 감독 한 명을 놓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매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첫째, 그들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무대에서 실패했던 감독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의 위신을 완전히 깎아내렸습니다. 둘째, 그들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주는 찬란한 미래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막대한 돈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낳고 길렀다고 생각했던 자식에게 처참하게 외면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의 Here We Go는 단순한 이적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축구 강대국을 꿈꿨던 한 나라의 전문성이 얼마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그야말로 비상경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는 이번에도 전략 부재와 협상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잡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축구는 돈으로만 쌓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실패들로 가득 찬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은 칸나바로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를 키워준 중국에 대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성공을 위한 냉철한 투로의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십시오. 아시아 축구의 이면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분석은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준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